그래서 96회에 설치해 주시고요. 전산회계 1급. 그래서 설치할 때 헷갈리시면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 설치는 이렇게 여기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수험번호라던가 이런 거는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치되신 분들은 거기 이론 있어요. 네, 이론 1번부터 15번까지 5시 18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일부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일 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재무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었죠? 뭐 외운 적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믿어야 된다. 질적 특성에 믿어야 된다. 신뢰성하고 맞게 써라. 뭐 있었어요? 목적, 적합성 있었죠?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다음에 2번 보시면 단기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다. 오류 정리 시 당기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이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컨트롤 F로 찾으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지문에 당기순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수익 비용 찾으란 뜻이에요. 뭐하고 뭐 찾으란 뜻이에요? 수익하고 비용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냐면 자본 조정.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얘도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대손상각비로 계상했죠.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비용이고 대손상각비도 비용이니까 금액엔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둘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비용으로 바꾼다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왜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그러면 수익하고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 우리 재고자산 나오면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수량결정 방법의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있었죠. 그 다음에 단가결정 방법의 개별, 선입, 선출, 후입, 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실지 쓰면 총평균법,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뭐하다?
크다. 이렇게 공부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불편해야 나중에 기억이 더 잘 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있는데 정상적하고 뭐 있죠? 비정상적. 또 정상적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 안 하고, 비정상적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무슨 법 쓴다 그랬었어요? 저가법. 그래서 어디서 회계 처리한다? 매출 원가. 그래서 보시면 1번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 원가로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에서 빼는 게 아니고 무슨 원가에서 처리한다고요? 매출 원가에서 처리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 그 다음에 3번 정상적인 때에는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그랬고, 비정상적일 땐 영업에 뭐요? 비용. 그러니까 푸시면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라도 더 외우면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습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4번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그랬었죠? 원가 처리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네, 그거 관련된 내용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설치 장소를 위한 지출,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거는 부대 비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설치 왜 하죠? 내가 이걸 뭐 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안 사면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라 그래서 요거는 세금과 공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 아니고, 그 다음에 3번도 잘 봐두세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자본화. 그래서 이거를 일명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하는데,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그래서 요거는 부대비용 맞아요. 왜냐면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도 보유세예요. 그래서 정답은 A, C입니다. 취득세는 부대비용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요거 잘 봐두세요. 재산세 시험에 잘 나와요. 분계 문제에 종종 출제됩니다. 그러면 분계 문제에 나오면은 무슨 세로 처리하시라고요? 뭘로 처리하시라고요? 세금과 공과. 그래서 제가 재산세 나오면 나중에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세금과 뭐다? 공과다. 그 다음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이에요. 요 간혹가다 한 번씩 내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회비들은 대부분 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중 개발 단계가 아닌 거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연구 단계라는 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 해보는 게 연구예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팔 수는 없죠. 개발이 됐다는 얘기는 판매가 가능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개발 단계 그러면 판매 가능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단계를 개발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생산 전에 시제품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만들어서 나중에 뭐 하려고요? 판매하려고. 그럼 그거는 판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금형, 주형 등을 설계했다. 이 얘기는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가동해보는 이유도 뭐예요? 이게 판매하는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5번은 시험장에 가서 나오면 99% 찍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억날 확률이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6번 그리고 앞으로 이것 꼭 해주세요. 뭐를 해주시냐면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건데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문제 풀다 보면 지금 6번처럼 날짜하고 금액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날짜하고 금액 나오면 붕괴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세요. 4월 1일 날 거기 위에 보시면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뭔지 모르니까 만만한 현금으로 쓸게요. 현금 200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중간 배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현금 200주 곱하기 1000원 하면은 2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대변에 배당금 수익 20. 그 다음에 내가 사기는 만원에 샀는데 이게 12,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죠. 얼마 올랐냐면 40만원 올랐어요. 그래서 오른 걸 뭐라 그러냐면 평가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액 맞추는 걸 우리가 평가라고 하거든요. 처분하고 달라요. 처분은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를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는 이렇게 되는 게 평가예요. 뭐가 평가냐면은 이게 가격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맞춰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평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은 200 주고 샀는데 4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만원 늘어났으니까 얼마? 네, 24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240이고 영업의 수익은 얼마냐면은 60이에요. 왜냐면 배당금으로 20 벌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얼마 있었어요? 40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제일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안 하는지는 알지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해주셔야 되냐면 붕괴, 날짜하고 숫자 나오면 꼭 붕괴 좀 하세요. 그 다음에 보실 게 7번 보시면 계정으로 뭐 한 거 찾으시래요? 옳은 거 찾으시래요. 그래서 거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항목에서 땡땡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이여금이 아닌 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자본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나오면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 여기로 가세요. 여기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 적요 등록.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뭘 찾냐면은 첫 번째 자본 조정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죠. 그러면 컨트롤 F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손실이라고요? 평가 손실. 갔더니 기타 포괄이죠. 그러면 1번은 뭐 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냐면 잘못된 거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컨트롤 F 자기 주식 무슨 손실? 처분 손실. 쳤더니 무슨 조정 나와요? 자본 조정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에 감자차손. 감자차손 치면은 여기 있어요. 자본 조정 쪽에. 그래서 몇 번도 틀린 거예요? 3번도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종류 같은 거 물어보면 머리로 푸는 것보다 그냥 여기 와서 치는 게 찾기가 훨씬 더 어때요? 수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장에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에 치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시험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는 뭐다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프로그램 들어가서 찾으세요. 너무 많아서 못 외워요. 저야 뜻을 아니까 그거 갖고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거지
뜻을 완벽하게 이해 못하시면 외워지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그 다음에 8번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누구께 돼야 돼요?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맞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판매자는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판매자한테 통제권이 있어야 돼요? 구매자한테 통제권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구매자한테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판매잖아요. 그러면 팔았으면은 이거는 내 거예요? 판매자 거예요? 구매자 거죠. 판매자 게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거기 지문에 판매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자가 통제를 할 수 있으면 판 거다 안 판 거다? 안 판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회계 쪽보다는 약간 기본 상식? 그 다음에 3번 돈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00원이면 왜 10,000원인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 경제적 효익 나오면 2분 기억하세요. 헷갈리면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면 뭐 받아야 되죠? 돈 받아야 되죠. 돈 안 벌려고 물건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경제적 효익 나오면 헷갈리시면 현금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요. 원가관리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관리회계라고 나오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이요? 정보 제공. 그래서 우리가 원가가 필요한 이유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시면은요. 1번 제품 원가 계산을 제공한다.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가 정보 제공 맞고요. 2번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예상과 실제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 제공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재무회계가 외부 정보 이용자죠. 근데 거기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외부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외부는 요거하고는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총 나오면은 우리가 T자 외웠었잖아요. 그 T자 중에서 어떤 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총 나오면은 짧은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T자 꼭 기억하시고. 뭐야 왜 안 돼? 아닌데? 아이고 컴퓨터 왜 이래? 됐고. 느리네 느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 맞추는데 편하게 맞추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거 있었죠? 제공품 계죠? 제공품 제조 원가 뭐요? 명세서였었죠.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다음 거 보시면 이건 매출원가 구하라 그랬잖아요. 매출원가 구하려면은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손익 계산서까지 가야 매출원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매출원가 보시면은요. 기초 제품,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요거 쓰실 수 있으시면은 예, 시험 문제 맞추실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거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10, 총이 35.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13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32만원 돼요. 그래서 여기도 32만원.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 얼마냐면은 3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얼마예요? 28만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34만원. 그래서 정답은 4번. T자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치시냐면은 보조부문, 원가, 배부. 그래서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 3가지. 그래서 직접 배부, 그 다음에 단계 배부,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직접 배부법은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1번 직접 배부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무시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도 맞습니다. 다음에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 단계 직접 맞아요. 그 다음에 단일 배부의 뜻이 뭐죠? 단일은 한 가지예요. 근데 거기는 두 가지죠. 그래서 4번을 뭐라 그러냐면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해요. 이중은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변동 원가하고 고정 원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 원가 계산은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안산약,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제품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경우 정답은 1번이죠. 왜냐면 소량 생산은 뭐예요? 종합이 아니고 개별.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거죠. 요거 잘 나와요. 특히 이거 세무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판매에는 3가지가 있어요. 현금, 외상, 할부. 요거는 인도 기준.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2번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뭐 할 때요? 인치하는 때.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반환 조건부 조건이 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정답은 4번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근데 거기는 뭐 했대요? 다 받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아니고 돈 받을 때마다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그래서 면세 그러면은 이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저소득층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계산서 발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연관성이 적은 거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광고는 과세예요. 왜냐면 광고 비싸요, 싸요? 비싸죠. 대부분 비싼 것들은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광고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15번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보시면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맞아요. 배운 적은 없는데 7일 이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저거 없으면 안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도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뭐요?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뭐요? 세. 그래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뭔가 더 나가지도 못해요. 왜냐면 너무 애매모호해 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기 문제 2번에 분계 있어요. 네, 내일 뭐 시간 좀 더 드리긴 할 건데 그거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내일은 저기 실기 볼 겁니다.